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영입니다. 정상급 프로듀서이자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설립작으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수, 최근 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JYP 엔터테인먼트의 CEO이자 대표 프로듀서 가수 박진영 씨에 관한 이야기 김영대 평론가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왜 오늘 웃으세요? 또 깔끔한 모습으로 네. 정말 원래 굉장히 깔끔한 사람인데 수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아, 왜 웃으세요? 아니 뭔가 이렇게 진정성이 딱 느껴지지는 않아서 아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냥 달라 보일 뿐이라고. 달라 보일 뿐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달라 네. 보이십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네. 어제 생신이셨는데 달라 보이시네요 오늘. 네, 똑같은 정장인데요. 네. 생신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탄신일. 전부... 아유,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하셨는지 살짝 좀. 그럼 뭐 밥 먹고 집에서 좀 낮잠 잤던 것 같은데. 소소한 행복을 챙기시면서 별로 그렇게 행복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소소하긴 했어요. 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무슨 뭐 본인 말씀하신 지금 파울로 코엘료가랑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다 돌고 돌았더니 결국 내 뒤뜰에 묻혀 있더라. 뭐 이런 그런 파랑새를 찾아가지 마라. 네네. 행복은 이젠 항상 그랬으면 근처에 있다. 좋겠네. 자, 오늘도 입담이 좀 기대가 됩니다.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고급진 음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살아있네 JYP, 비닐 바지를 입은 남자. 1994년 김원준, 신성우 씨처럼 정말 잘생긴 약간 비주얼형 가수들이 인기 차트에 있던 시절에 이제 비닐 바지를 입은 신인, 파격적인 데뷔를 합니다. 저 그때 그 방송을 기억을 해요. 네.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어린 나이에 그렇죠. 저 아저씨 뭐지? 약간 네. 우리 가요사에 네. 뭐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가요사에서 비주얼 쇼크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 한 뭐 5손가락 안에 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박진영 씨의 데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날 떠나지 마 같은 경우는 네. 그 처음에 이제 뭐 티저, 요즘 같으면 티저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디오로만 알고 있을 때 거기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누구셨지? 그분의 얼굴로 다들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정작 딱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공개됐을 때 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비주얼 쇼크를 느꼈죠. 예. 약간의 당혹스러움과 당혹스럽죠. 새로움. 근데 당혹스러운 비주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개성이 있었고 그리고 박진영 씨는 지금도 그런데 약간 그 보여줄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여기서 내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신감이 넘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최근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이게 이슈가 또 있잖아요. 청룡 영화제 보셨습니까? 네, 그 클립만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가 미리 주제를 정하지 않습니까? 박진영 씨를 지난주 저희가 정했는데 네. 이렇게 또 활약을 해주시니까 오늘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넘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근데 신기한 게 그 영상 보면서도 물론 뭐 나이도 드시고 나이가 드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대로세요 사실. 네. 그리고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음악들 저는 그 가요계에서 요즘 이제 복고풍 레트로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박진영 씨는 원래부터가 레트로 되게 주의자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박진영이라는 그 뮤지션 그리고 박진영 씨가 만든 JYP의 음악을 소개할 때 꼭 미국의 70년대, 80년대 소울 음악 혹은 신스팝 등등을 복고적으로 해석하는 뮤지션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요즘 오히려 미국 팝 음악을 보면 그때 음악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 입장에서는 나는 평생 해왔던 음악이고 내 음악의 뿌리인데 갑자기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물론 뮤지션 욕심이 있는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 시대면 내가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작년이었나요? When We Disco 재작년이었나요? 그 노래도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노래고 이번에 Changeman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내가 원조로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네. 굉장히 독특한 마인드의 뮤지션입니다. 박진영 씨의 이제 음악은 좀 무엇이 달랐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까 먼저 키워드 비닐 바지라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비닐 바지를 단순히 입은 사람이 처음이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뭘 상징하느냐? 남성 아티스트의 그 섹슈얼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실상 거의 최초의 인물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남자답다라고 하면 그냥 뭐 의젓하고 뭐 이렇게 훤칠하고 뭐 어깨가 뭐 딱 떨어진다나 그런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한 거였는데 박진영 씨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의 음악의 한 표현 도구로서 본인의 몸과 패션을 굉장히 영리하게 때로는 파격적으로 그 활용을 했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박진영 씨 하면은 이슈 메이커 있어요. 이슈 맞아요. 메이커. 예. 예. 파격적이었어요. 파격적이고 그런 저런 옷을 입고서 공연을 해도 되나? 혹은 노래 가사에 저런 걸 써도 되나? 써도 되나? 저런 표현을 해도 되나? 저런 어떤 연인과의 굉장히 내밀하고 개인적인 의미로서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요. 노래에 저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저도 굉장히 고민했었던 기억나요. 왜냐하면 팝음악에서 그런 얘기가 많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맞아요. 가요에서 들으니까 좀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노래 들으면 괜히 맞아요. 약간 좀 눈치 보게 되고 그쵸. 뭔가 약간 기분이 조금 뭔가 이게 그렇게 네. 누군가 엄마 앞에서 못 부를 것 같은 그런 노래이기도 그리고 하고 이제 이런 노래 듣고 있으면은 괜히 엄마가 또, 혼날 것 같고 예,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뭐 그 외에도 뭐 어머님이 누구니라든지 뭐 그건 좀 나중 노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여러 다른 노래에서도 그리고 무대에서도 가요계에서 좀 금기되는 것들 꼭 금지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약간 것들 터부시되는? 퍼부시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들려줬었고 특히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음악이 좋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파격적인 얘기를 해도 그 엘리베이터라는 노래가 좋지 않으면 허공에 터지는 노래가 되는 그렇죠. 거죠. 허공은 이제 조용필 씨의 노래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허공 속에 이제 메아리 같은 거죠. 근데 그 좀 반응을 좀 아, 해주세요. 지금 영혼이 살짝 나갔어요. 돌아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네. 다시 들어가면 네.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설득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띄워주세요. Producing by JYP. 그거 한번 해보 아니 좀 더 과감하게 JYP. 아, 시키면 다 해요. 네. 시키면 다 하는데 뭘 그렇게 특히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잘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게 중요한 노력하는 거죠. 모습은 인정합니다. 인정. 네. 날 각정, 떠나지 각정. 마. 허니, 엘리베이터, 네. 그년 예뻤다. 정말 히트곡을 연달아 성공시킨 박진영 씨 이제 2000년에 본격적인 프로듀싱에 나섭니다. JYP에서 시작한 뭐 G.O.D, 노을, 박지윤. 그때 당시에 프로듀싱 사실 그 그룹마다 색깔 다 다르긴 하지만 맞아요. 그 프로듀서로서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박진영 씨는 그 잘 생각해 보면 SM, YG, JYP, 뭐 하이브, 빅히트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가 아직도 그리고 현역 때도 탑 퍼포머로서 활동을 했었던 가수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쵸. 물론 양현석 씨도 있습니다만 양현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월이 굉장히 짧았었고 박진영 씨 같은 그 이후에도 본인이 싱어송라이터로서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본인의 음악색이 강합니다. 예. 그냥 단순히 나는 이런 뭐 어떤 음악 장르를 좋아해가 아니라 굉장히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 성향 심지어는 보컬 스타일 그 유명한 얘기 뭐 있죠? 네. 공기 반 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 그리고 말하듯이 불러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트레이니들 진짜 뭐 제가 보니까 트와이스의 지효 씨가 네. 노래 다 오케이 받았는데 한 음절 가지고 한 500번 불렀다 그랬나? 네, 네, 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시다. 좀 오바죠. 아 오바다. 박진영 씨에게 넌 오바다? 아니 그런 당신은 오바다.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사실은 그런 게 프로듀서 박진영의 특징이기도 해요. 박진영 씨가 집요함. 이제 그 유쾌하게 보이지만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까칠한 그 보컬 디렉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도 뭐 지금도 영상이 많습니다만 그런 거 보면 도대체 일반인의 귀로는 뭐가 다른 거야? 그치. 저 1번 테이크하고 테이크 1하고 테이크 100이 뭐가 다른 거야 싶죠. 그리고 때로는 테이크 100까지 하고 다시 테이크 1을 그냥 고르기도 하죠. 고르기도 하죠. 근데 뭐냐면은 본인이 아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건데 그거를 아티스트가 느낄 때까지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보면 박진영 씨는 본인이 아티스트로서도 그렇고 뭐 본인이 프로듀스한 뭐 트와이스라든지 갓세븐이라든지 뭐 요즘 그 이후에 뭐 extraordinary Extraordinary. heroes, extraordinary heroes. Extraordinary Heroes. 죄송합니다. extraordinary heroes. 뭐 이런 팀도 그렇고 엔믹스도 그렇고 본인이 원래 좋아하는 그런 올드 소울, R&B 또 트렌디한 음악에 대한 애정을 기반에 두고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그 보컬 스타일, 음악 스타일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래서 음악적인 색깔로 보면 물론 SM이 독특하다라는 거와는 또 다른 의미로 맞아요. JYP는 굉장히 JYP만의 스타일이 있다. 근데 그게 별로 난해하질 않아요. JYP가 사실은 대중적으로 가장
뭐라 그러죠? 뭐 원더걸스 시절도 그렇고 가장 대중 친화적인 아이돌 뭐 메이커로서 유명한 그런 맞아요. 그룹이죠. 어. 그리고 그 현지화 전략도 굉장히 일찍 시작해서 그 원래 박진영 씨가 해외에 나간 이유를 아세요? 아니 살짝 듣긴 했는데 네. 유퀴즈에 나와서 이제 따분이 얘기하신 거 봤는데 한국에서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서 그랬대요. 네. 우리 멋있다. 강지영 아나운서도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이룰 게 없으면 이제 네. 뭐 MBC라든지 뭐 CNN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되는 거죠. CNN 네. 미국 네. 진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누가 들어가주려나. 예. 그러한 욕구를 바탕으로 두고 이제 해외 진출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더걸스의 그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미국 진출 기회가 미국 진출기도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더걸스가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하면서 정말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면서 그 전에 사실 뭐 박지윤 씨도 있었고요. G.O.D가 사실 대표적이죠. G.O.D도 네. 있고요. 당시 이제 그것도 원더걸스 노래를 보면은 복고풍, 후크송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웃긴 게 2006년, 7년 그때 유행했던 원더걸스의 히트곡이 지금 들으면 요새 유행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물론 그게 20년 주기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다시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원래 박진영 씨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적 스타일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인 생각에도 이런 음악은 내가 가장 잘 프로듀스한다라는 그 자부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후크송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무슨 대단한 새로운 장르가 아니라 그 후크라고 하는 우리 코러스 파트라고도 하죠. 전문용어로 또 사비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맞아요. 속어로 그 부분을 어떻게 매력적이고 쉽게 써낼 수 있는가라는 게 작곡가와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박진영 씨는 굉장히 대단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높게 평가하는 역량이 있어요. 뭐냐면 조직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때 남들에게 양보하기가 어렵잖아요. 박수를 칠 때 내려와야죠. 그쵸? 네. 근데 박진영 씨가 사실 케이팝계에서 그거를 가장 먼저 보여준 인물이에요. 왜냐면 한동안은 JYP에서 모든 곡은 다 아까 박진영 씨가. 그 한번 다시 해주세요. JYP.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타이틀곡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본인의 주관을 별로 내세우지 않는 그런 거를 가장 먼저 시도했던 기획사기도 하고 그래서 본부라 그래서 아티스트마다 따로 팀을 두고 그 아티스트에 최적화된 음악을 만드는 것도 박진영 씨가 또 시도를 했고 좋은 선례가 되셨네요. 맞아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JYP 미국 진출 시도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자체로는 실패지만 당연한 실패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무리 JYP가 잘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더걸스가 미국적인 뭐 취향을 다 읽어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당시 케이팝의 위상이 딱 그 정도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는 어찌 보면 지금 다시 조금 밀어붙이면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최근에 뭐 카라, 소녀시대 등등해서 2세대 그룹들 뭐 2NE1의 재결성을 바라는 팬들이 아직도 많고 그래서 사실 원더걸스에 대한 향수도 굉장히 있죠. 얼마 전에 또 그 핫펠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예은 씨도 만났는데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당시 참 우리가 그때는 이 글로벌 케이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 없었는데 때니까 정말 네.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네. 네. 가장 성공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우리가 뉴스 보고 놀랬던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조나스 브라더스 아시죠? 네. 당대 최고의 그룹이었잖아요. 보이그룹, 네. 조나스 브라더스의 월드 투어에 전미 투어의 오프닝 액트로서 미국을 같이 돌아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조나스 브라더스는 전세기 타고 다닐 때 원더걸스는 버스 타고 다녔죠. 어. 근데 거기서 우리는 공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서 노바디 춤 그 관객들한테 다 알려주고 요즘 같은 만약에 SNS 시대였다면 그게 굉장히 화제됐을 것 됐을 같거든요. 텐데. 예.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만 보면 실패지만 그들이 보여준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원더걸스가 최초로 빌보드 핫백에도 올라가고 그 이후로 외신에서도 케이팝이 뭔가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 앞서간 너무 걸 수도 앞서간 있겠네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뭔가 그런 진정성들이 언젠간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케이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왠지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뭐 수건을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팝음악을 보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뤄내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는 건데 박진영 씨는 아직도 그게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 도전 정신이.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원더걸스를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지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죠?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정말 내놓는 그룹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JYP가 맞아요. 됐잖아요. 시총이 4조?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래요? 네, 업계 2위죠, 하이브에 이어서. 엔터 업계 중에. 그럼 뭐 사실은 성공이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본다면.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본격적인 이제 박진영 씨에 대한 가수 박진영 씨에 대한 계속 노래하는 딴따라. 사실 본인은 항상 딴따라라고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음악계에서 딴따라라는 말을 자신 있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사용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전까지는 자기 비하적인 의미 그리고 혹은 아티스트를 두고 외부에서 판단할 때 그런 말 했거든요. 그래봤자 딴따라지.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노래 같은 거 부르면 너 그래서 딴따라 되려고 그러냐고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박진영 씨가 2집이었던 것 같아요. 2집. 2집 때 딴따라라는 제목을 딱 붙이면서 선언을 하죠. 근데 그 선언이 왜 문화적으로 중요한가? 딴따라라는 말을 격상시킨 거죠. 맞아요. 박진영 씨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멋있게. 왜냐면 자 딴따라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게 너희들이 말하는 딴따라의 음악이야. 한번 봐. 그래서 딱 봤더니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훌륭한 음악에 음악과 퍼포먼스적으로는 속된 말로 깔 게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내세우는 딴따라라는 말도 멋있어지는.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정훈이 선생님도 본인 딴따라라고 부르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착이 아니,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예능을 하는 사람들, 가수들은 내가 그런 가수의 끼가 있다라는 거를 자랑스러워하지. 그게 약간 좀 네. 달라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엔 약간 좀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었다면 이제는 딴따라도 아무나 딴따라라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 없죠. 약간 타고난 끼가 보여요. 아, 네. 쟨 천성? 진짜 맞아요. 연예인이다. 딴따라다. 네. 이런 그 얘기 예전에 나오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뭐 예전 풍물 시대부터 그런 거 풍물 우리 국악 아, 네. 풍물 이런 거 아, 난 또 무슨 프로그램인 줄 알고 모른 척 하려고 풍물 시대? 그게 뭐지? 죄송해요. 아무 때나 시대를 붙여서 죄송합니다. 그런 때도 보면 우리가 광대라는 말 있잖아요. 저 사람 야 너는 참 타고난 광대다. 근데 그럴 때는 그게 절대 비하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 뒤에는 그 광대라는 직업, 딴따라라는 직업을 낮춰보는 사람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분명히 있겠죠. 있겠지만. 예. 근데 지금 이제 박진영 씨가 그렇게 원하던 원조 딴따라가 그렇게 원하던 딴따라가 가장 위대한 직업이 된 그 시대가 됐잖아요. 케이팝을 통해서. 맞아요. 본인이 일궈낸 케이팝 제국을 통해서. 예. 딴따라의 시대예요, 정말. 네. 네, 요즘에. 그럼 평론가님이 생각 따라라, 딴딴딴딴. 따따따따. 정말 운명적이네요, 진짜. 정말 이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JYP의 방향성은 아시겠죠? JYP는 저는 이제 본인이 뭐 모든 타이틀곡을 관장하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그래도 JYP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JYP의 색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계속 추구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항상 복고풍, 그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춘 하지만 미국적인 소울과 R&B에 기반을 둔 그런 음악들을 기본적으로는 유지해 나가되 굉장히 그 다양한 음악들, 특히 데이식스나 Extraordinary Heroes 같은 팀이 보여주는 락킹한 사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의 정체성으로 갖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박진영 씨는 정말 예,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본인의 피지컬이 허락을 한다면 절대 그만두지 않겠죠.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네, 정말 근데 관리 열심히 하시잖아요. 너무 열심히 이번에 하고. 사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린 청룡 영화제에서 그 퍼포먼스가 더 멋있었던 이유가 네. 와, 그 나이에 네. 그 연세에 사실은 정말 막 그렇게 노래를 라이브로 하고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 자체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곡이나 멋져요.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의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이다. 여전히 가장 잘하는 퍼포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올라운더 이런 말 많이 쓰지만 생각해 보면 작사, 작곡, 그다음에 그런 파격적인 이슈 메이커, 사회적인 소신 있는 발언들, 그다음에 본인이 CEO로서의 성공, 그다음에 지금은 K-팝의 뭐 전도사, 본인 스스로 퍼포머 이런 것들을 거의 뭐 10개 가까운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사람을 만약에 우리나라 음악 역사에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박진영,
박진영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사실은 저는 작곡가로서도 여전해요. 예전과 같은 위상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The Asian Soul, 박진영 씨의 별명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JYP, The Asian Soul. 그런 또 음악적인 역량도 여전하고 요즘 다시 복고풍의 부활로 인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늘어나고 네. 예, 여전히 또 아이돌들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뭔가 대중적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이렇게 밈이라 그래가지고 떡 먹는 고릴라? 그런 것도 있고 네. 잘 잤어? 그 짤 그것도 아시죠? 있죠. 예, 네. 그것도 있고 이번 사실 짤이 많이 생성됐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 공연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런 거 전혀 이렇게 막 불쾌하거나 이러실 것 같지도 않고 타고난 딴따라. 딴따라고요. 예, 딴따라고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늘 즐기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되게 멘탈이 강하세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다라는 게 그런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 그 방송계에서 되게 유명하죠. 정말 만나봤을 때 실제로 인터뷰를 하거나 했을 때 정말 나이스하다. 예. 궁금해요. 아직 인터뷰를 못 해봐가지고. 예, 굉장히 나이스한 분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또 깐깐하겠죠. 예, 하지만 그런 또 매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JYP가 아직 보여줄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 또 COO로서의 역할 뭐 아직 좀 기대가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이 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어떤 곡인지 맞춰주시면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댓글 들어온 거랑 좀 질문 살펴볼게요. 네. 위대한 쇼맨이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합이 케미가 커지는 느낌이라서 참 재밌다. 하지만 네네. 드립 실패. 드립은 뭐 늘 실패합니다, 사실은. 근데 예전에 댓글 보니까 네. 그 김영대 평론가가 그 강지호 아나운서에게 너무 좀 이렇게 그 관대한 것이 아닌가. 지적할 것은 지적해라. 어떤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싶으신지. 오늘은 없었어요. 오늘은 지적할 네. 것이 없다. 강지영 지적할 것 아니, 없어. 그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무슨, 약간 무슨 말을 했어야 지적을 하는데 뭐 이게 소위 말해 돌려가기인가요? 특별히 지적할 것 자체가 없더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라이빗님이 아까 비닐 바지 저희가 좀 얘기했었는데 네. 땀 차서 어떻게 입었는지 모른다. 본인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덥다라고 하셨어요. 네, 너무 덥다. 나도 이런 걸 왜 하는 거지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제작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제작한 사람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누가 누구도 입으시게요? 입어본 적이 없는 바지. 제가 입을 건데 뭐 이렇게 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바지뿐만 아니죠. 뭐 그 막 민소매 거의 그 맨살에다가 이런 조끼 같은 거 하나 입는 그런 패션들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충격이었죠. 가요계 거의 충격이었고 그런 것들이 뭐 지금도 사실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발로 뭐 이렇게 키보드를 때려서 치는 거 보셨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왜 것도 그러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창작 무용, 예, 예. 현대 무용? 현대 무용, 그러니까 하나의 창작가?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퍼포먼스인데 언뜻 보면은 굳이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박진영의 키워드는 그거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 네. 원더걸스 장난 아니었다. 다들 약간 추억을 회상하시면서 댓글 네. 다시는 것 같아요. 박진영 씨의 화제성 진짜 대단하다. 저 웃긴 것 같아요. 이수만 씨가 곡만 주고 갈래라고 했다고 유명한 일화인데 맞아. 오디션에서. 네, 오디션에서 SM 오디션을 이제 그때 구준엽 씨 소개였나 클론의 소개로 오디션을 봤는데 곡만 두고 가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랬다고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이랬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양쪽 말은 좀 다르긴 합니다. 박진영 씨는 그걸 이제 굉장히 내가 외모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를 충격으로 이제 상처로 갖고 계신 분 거고 이수만 씨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그렇게 지레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양쪽 입장이 좀 다르기는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B 씨를 봤을 때도 네. 충분히 이젠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네. 왜 본인의 이상형 그러니까 여자 강지영 아나운서의 이상형 여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보통 나의 완성형인 경우가 많아요. 본인의 이상형이 내 계열의 가장 끝판왕인 경우가 있거든요. 계열. 네. 계열 있군요. 강지영 그런 계열 상. 있잖아. 네, 뭔지 알죠? 네네. 네, 저도 김영대 같은 계열인데 가장 완벽한 사람을 누구죠? 갑자기 네? 궁금해지는데. 김영대 평론가의 가장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을게요. 아니, 근데- 너무 짓궂어지니까. 근데 네. 박진영 씨도 그런 것 같아요. B라는 가수가 본인의 생각에 뭐 음색도 비슷하게 물론 트레이닝을 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골격도 사실 좀 비슷해요, 비슷하죠, 생각해보니까. 비슷하죠. 어깨 넓고 팔도 길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박진영 씨 그 특유의 춤선이 있어요. 근데 그 춤선이 팔다리 길지 않은 사람은 안 나오는 춤선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그 소울풀하고 좀 레이드백한 그루브가 있는데 그게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해줄 수 있었던 게 BC였고. 근데 B 씨도 어쨌든 그렇게 되게 집요하게 자기 거에 대한 완벽주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았던 알아본 것 것 같아요. 배웠다고 볼 수 있죠. 사실 그 계보는 보면은 박진영 씨가 원래 작곡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작곡가 김영석 씨, 90년대 네. 최고의 히트메이커, I Believe, 신승훈 씨 I Believe를 쓰신 그분을 거의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는 모든 거를 다 노트에다가 일일이 다 적고 무슨 장비를 쓰나 무슨 케이블을 연결하나 이런 것들을 다 정말 따라해서 근데 물론 그거를 다 허락해 주신 제자로 받아주신 김영석 씨의 정말 대인배 마인드,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는데 근데 박진영 씨가 그걸 그대로 배워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작곡가가 김영석 씨였는데 바로 박진영 씨가 됐어요. 사제지간이 청출어람. 그렇게 청출어라 아름다운 그 하나의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요계를 뭐 20년, 30년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좀 낭만이 있던 시절이네요. 이렇게 따라다니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맞아요. 끈질기게 뭐 요즘은 쉽지 않아요. 요즘은 이거 뭐- 요즘뿐만 아니라 원래 쉽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뭐 돈을 받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저는 그렇긴 뭐 하네요. 이번 기회에 박진영의 또 위대한 스승인 김영석 씨도 한번 기억해 볼 만하다. 그리고 또 박진영 또 B 월드스타 B로 이어지는 또 그런 또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박진영 씨와 함께 회사를 만들고 JYP를 만들어서 결국은 지금은 hitman, 최고의 hitman 방. 힘맨 방이 또 나왔죠. 네. 아, 정답자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님 맞춰주셨는데 정답은 무엇이죠? 아 근데 죄송한데 그 질문이 뭐였는지를 잘. 정답은 날 떠나지 마. 날 떠나지 맙니다. 정답은 날 떠나지 마. 남의 얘기는 잘 안 들으시는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음악 아니, 얘기만 잘해주시면 되니까요. 뭐 저의 얘기가 네. 뭐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저 굉장히 잘 듣는데 네네. 왜 퀴즈 부분만 유독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때 혹시 다른 그 발성을 쓰시나요? 뭐 다를 수 있죠. 아니면 뭐 귀를 막으실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진영 씨, JYP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들려주신 김영대 평론가님께 감사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